오늘은 좀 쉬어가죠. 오늘은 좀 편히 좀 가볼게요. 자, 실제로 이 강의는 경제학 절대 배경 지식의 첫 번째 강의였거든요. 처음에 준비는 이렇게 됐었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개론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한 다음에 했었는데, 개론을 들어도 그래프나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작 기억이 나지 않는, 한마디로 중요성을 잘 모르는,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번엔 순번을 뒤로 좀 빼봤습니다. 자, 절대적 배경지식 수업이고요. 오리엔테이션 수업이에요. 이 자체는요. 자, 국어와 언어 영역은 다릅니다. 국어는 배경지식이 없으면 1도 할 수 없습니다. 자,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보겠어요. 자, 우리가 실제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나옵니다. 지금 경제학을 보는 눈, 고전주의와 케인즈주의에 대해서 신자유주의, 통화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개론을 쫙 다루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그런데 있잖아요. 이 내용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거예요. 근데 이 내용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루니까 너무 어렵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도 2017, 18 그리고 21년까지 가는 이 문제의 패턴을 보면서 이거는 꼭 알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간략하게 하면 정리를 해본 거니까 잘 들으면서 그랬구나 했으면 좋겠어. 작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서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 하는 건가 했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수요와 공급, 탄력성 등등등을 알고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을 때는 이 경제학을 먼저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서양 철학과 함께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쵸? 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1776년이면 서양 철학에 비해서 정말 옛날이 아니다. 너무 근대구나. 그쵸? 예, 경제학이라는 건 최근에 일어난 학문이구나.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그치? 자, 봐보자. 기본적으로 이 경제학을 바라보는 눈은요, 이렇게 자유, 야,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마. 그냥 다 자유롭게 놔두면 알아서 되는 거야. 알아서 되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계열이 있어요. 보이지 않는 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선. 자, 그런데 아니야. 자, 정부는 나서야 돼.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들을 하기로 해야 돼. 어떤 데는 정부가 나서긴 하는데 조금만 나서야 돼.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. 예, 그래서 복지가 어쩌고 뭐 복지 예산을 뭐 늘려야 돼, 뭐 해야 돼, 뭐 어떻게 해야 돼, 뭐 감세해야 돼, 뭐 해야 돼,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얘기하는 그런 쪽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경제학은요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는 사람들과 아니야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결로 일단 보시면 돼요. 근데 보시면은 경제학의 태동은 보면 1776년 국보론이라는 책을 아담 스미스란 분이 쓰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이 당시에 이 반대편을 보면 어때요? 아무도 없죠? 예, 아무도 없습니다. 이때는요, 아담 스미스의 시대였어요. 자, 근데 아담 스미스가 이 산업혁명 시대에 국보론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국가의 국부입니다. 국가의 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? 토지가 아니다. 중농주의의 토지가 아니고 중상주의의 금은 즉 돈 이것도 아니다. 이게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부는요 이 생산품에서 나온다라고 했던 거예요. 물건. 그렇죠. 산업혁명 시대니까. 그러니까 생산품을 만드는 노동력에서 국가의 부는 탄생한다.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력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. 어때요? 자본주의의 태동, 멋지게 태동한 거죠. 이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도 되게 많았다고 그럽니다. 막 어린 아이들, 되게 조그만 아이들이 막 하루에 뭐 18시간씩 막 일하고 막 등이 굽고 막 그랬던 것도 있나 봐. 근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건 뭐 역사를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경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안 좋았던 점들은 그냥 잠깐만 옆으로 두기로 하고요. 그냥 자본주의 태동과 국보론은 이런 거였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. 노동력이 중요하니까요. 분업을 해서요. 생산력을 높여야 돼요. 생산력이 많아지면 당연히 국가가 부유해져요.
왠지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생각인 거 알겠죠? 만들어내면 팔렸으니까 대량 생산을 해도 다 팔렸잖아요. 자, 그러니까 만들어내면 무조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했던 거겠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빵을 먹을 수 있는 건,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빵가게 주인이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이기심, 이 이기심으로 빵가게 주인의 이 이기심으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. 자, 그래서 공급 수요죠. 요거는 그 당시는 공급만 하면 그냥 막 되는 시대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세요? 자, 여기 보시면 아담 스미스는요, 규제 완화해라, 복지 축소해라, 복지할 필요 없다, 규제하지 마라, 공기업 모두 다 어때? 민간으로 돌려라. 막 이런 쪽에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그건 뭔지 알겠어요? 나중에 금리를 가면 되게 어려워지니까 지금 잘 보세요.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. 이렇게 이제 이쯤 돼 알겠죠, 그쵸? 이렇게 공급 곡선, 그쵸? 수요 곡선, 여기 균형점 있잖아. 그러니까 이 균형점에서 이탈을 하잖아요. 만약에 가격이 확 올라가.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? 수요 줄어들죠? 그리고 공급 늘리려고 막 할 거 아니야. 그지? 가격이 또 떨어져. 그럼 어떻게 수요 늘어나죠? 근데 공급 줄이려고 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따른 막 이 수요의 변화 있잖아요.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배웠던 거.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냥 다 알아서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가는 뭐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, 이게. 자, 왠지 알겠죠?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자연적으로 다 균형점을 찾아갈 건데 국가가 왜 간섭을 하냐?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 즉 고전학파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. 자, 근데 있잖아요.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? 보시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는 바로 산업혁명의 시대였잖아요. 예.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그 당시로서는 일리가 있지 않았을까. 자,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여튼 이 시대에는요. 이 시대에는 자, 아담 스미스를 대적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없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언제 등장을 하는 것이냐면 자,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리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우리는 세계 대공황을 맞게 됩니다. 세계 대공황이 뭘까요? 바로 실업이에요. 실업. 실업자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. 실업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실업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.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. 물건이 계속 팔렸으면 일을 했을 테니까. 그렇죠? 그러면 결국은 이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의 태동으로서 물건을 만들면 팔리던 시대였다가 이제는 살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만큼 만들었고 풀릴 만큼 풀려서 이제 생산 잉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앞에 보는 그 생산자 잉여 말고요. 생산품, 즉 잉여 생산품들 만들어도 팔리지 않았던 그러한 생산품들이 이제 생기게 됐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 왔었다라는 거죠. 그럼 이때 누가 짠 하고 나타나냐면 여기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.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아담 스미스에게는 불황이야. 물건 안 팔려? 그러면 국민들 임금 깎어. 불황이니까 당연히 깎고야지 안 팔리니까. 그럼 임금을 줄이면 생산가가 떨어질 테니까 어떻게 돼? 다시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점을 찾을 거야. 그럼 생산이 다시 부활하고 그러면 다시 임금을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. 그리고 불황이야? 임금을 떨어뜨려. 자, 임금을 떨어뜨려도 어차피 물가는 내려가게 돼 있잖아.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. 임금이 떨어졌다고 해도 물가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은 떨어진 게 아닌 거야. 그러니까 임금 내리면 되잖아. 라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할 수 있다면 케인즈는 거기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. 잠깐
케인즈 아담 스미스 씨, 물론 돌아가신 지 한참 됐죠.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. 불황일 때 임금 낮추면 큰일 납니다.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. 그러면 인간들의 심리는 그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. 그리고 유효,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.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닙니다. 살 수 있는 사람만 사는 거기 때문에 임금 낮춰서 뭐 생산 단가 낮추네 뭐하네.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승수 효과라는 개념도 갖고 오고요.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도 갖고 오는데 오늘 얘기할 건 아니에요. 근데 필립스 곡선이나 승수 효과 같은 게 지문에 나오죠. 그때 기본적으로 대충 어떤 건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런 부분들 설명하면서 케인즈는 여기에 정면으로 대항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. 우리는 재정 정책 같은 걸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국가가 나서서 생산을 그리고 무역을 주도해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케인즈는 이런 말도 했어요. 땅을 파괴하라. 사람들을 불러놓아서 땅을 파괴하라. 땅을 판 다음에 월급을 줘라.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 통화를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것이다. 그런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. 그럼 땅을 다 파면 어떻게 하느냐?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땅을 메우도록 해라. 메우고 나서 월급을 줘라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. 하여튼 케인즈는 이때 즉 아담 스미스의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 상황이 왔을 때 등장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거죠. 자, 그러면 대충 나오시겠어요? 자, 1973년에 오일 쇼크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. 오일 쇼크. 오일 쇼크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기름값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. 물론 있죠. 요 사이에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. 브레턴 우즈 뭐 정책 막 이러면서 프라자 합의 막 이러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거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였어요. 그 근본이 뭐 근본 환희제 뭐 이런 거, 그다음에 프라자 합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기축통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내 알고 있었으면 되게 쉽게 풀렸던 건데 아이들이 모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는 게 낫고요. 어쩌다가 운 좋게 하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지금 현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, 제가. 자, 이거는 우리의 수능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고 저 익혀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갑자기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. 물론 이유는 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. 자, 오일값이 엄청 올라가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도 케인즈의 이론도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어떤 개념,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도 어떤 개념,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. 이거를 조금 수용하고 그래 그래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하죠. 오케이, 뭐 아담 스미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인정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게 틀렸어.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. 자, 아담 스미스 쪽 고전이에요. 자, 이쪽에서는 케인즈 니네 말도 맞기도 해. 그런데 그거는 말이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돼. 지금 쌤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인 거예요. 그 현상을 갖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불황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물가의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뭐 스미스 쪽 갔다가 케인즈 쪽 갔다 막 비교하고 막 얘기하는 그런 지문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. 스미스와 케인즈를 정면으로 내세운 거는 뭐 최근에 한 지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름을 내세우진 않을지라도 그쪽 계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. 뭐 간단한 거였어요. 여기까지는. 산업혁명 시대에 아담 스미스가 나왔으니까 그냥 잘 돌아가던 시대니까 보이지 않는 손, 그치?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케인즈 어느 정도 국가가 좀 해야 돼. 근데 이 두 개도 안 먹히는 오일 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둘이 싸우는 거죠. 중요한 건 이거죠. 이쪽은 그래도 자유다, 신자유다, 여기 정부다, 작은 정부, 큰 정부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오일 쇼크 지나서는 이제 드디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요.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로 최근에는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안정성, 거시 안정, 뭐 미시 안정 뭐 이런 것들 바젤 3, 바젤 1, 2, 3 뭐 이런 거 그리고 금리에 대한 거
이런 것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눈을 제가 알려드렸던 겁니다. 자,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아담 스미스 뭐라고요? 건들지 마. 자연적으로 찾아가게 돼 있는 거야. 케인즈 뭐라고요? 그렇지 않아.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. 인간은 그런 게 아니야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근데 이걸 가지고 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섞을 수도. 어떤 경제학자는 이 상대방 경제학자의 어떤 면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이건 이렇다고 보고 있고, 저 상대방 경제학자는 이 경제학자의 어떤 면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있을 때, 그래봐야 이 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이 둘. 그 개념을 알고 접근하는 눈과 그냥 맹목적으로 보고 어려워 하고 있는 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, 이걸 꼭 좀 알았으면 합니다. 자,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